나는 이제 문장의 틀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즉 이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능력, 문장력을 이제 영어를 공부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자, 이제 내가 이제 문장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게 됐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난 갖춰야 되는 능력이 뭡니까? 라고 나한테 물어본다면 나는 두 가지를 얘기할 거야. 이제는 구동사와 이제 명사를 만드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근데 오늘은 이 두 가지 중에 구동사를 얘기를 해볼까 해. 반드시 이제 욕구가 그렇게 가도록 되어져 있어. 즉 구동사 및 이제 명사를 만드는 게 왜 필요한 거 하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 때 필요해. 이거를 지금 영어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 중에 어느 정도 레벨이 다다랐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초보자 입장에서 아직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 그렇다면은 내가 그 레벨까지 가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내가 그 레벨에 왔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좀 더 귀 기울이고 이 영상을 조금 더 주입중해서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오늘은 개중의 구동사에 관련된 책을 하나 갖고 왔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굉장히 클래식한 책이라고 보면 돼. 자, 그럼 이제 구동사가 뭐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특히 여러분 초보자라고 내가 가정하에 얘기를 할게. 여러분이 미드를 보거나 영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런 느낌을 받았다면 그게 구동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예를 들어 왜 원어민들은 단어 하나로 그냥 이렇게 툭 얘기하면 되지 왜 단어 두세 개씩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고 빠르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아듣기 어렵게. 그렇다면 그게 구동사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문장을 어느 정도 만들 줄 아는데 뭔가 묘사가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불편한데 내가 이제 다음부터 얘기를 한 이 느낌을 지금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구동사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될 타이밍이 이제 왔다고 보면 돼. 내가 저번에 책 추천 첫 번째로 했지. 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드는 능력을 굉장히 극대화시키기 위한 책이라고 보면 되고, 자, 지금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구동사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냐. 자, 그거에 대한 내가 추천하는 책은 저번 시간 영상에서 내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이기동 선생님의 구동사 연구편이야. 이제 초록색 책인데 이기동 선생님은 영어 이제 박사님이시지만 개중에서도 영어 구동사와 이제 전치사 및 부사에 대해서 평생 연구를 매진하신 분이야.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평생을 이렇게 논문을 발표하시고 그것들을 엮어서 예를 들면 이런 책들을 내신 거야. 특히 전치사 및 부사 그리고 구동사 연구편이 가장 굉장히 유명해. 그래, 그 외에도 뭐 인지문법 등등의 책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을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구동사 연구편 요거만큼은 반드시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할 때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이 책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딱 두 가지로 내가 요약해서 얘기를 해볼게. 자, 첫 번째, 지금 여러분이 구동사가 뭔지를 아는데 그 구동사가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지만 잘 이해가 안 돼. 체계적으로 정립이 안 된다. 그래서 그 구동사에 대한 답답함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 자, 두 번째, 구동사가 뭔진 모르겠고 지금 나는 이제 어느 정도 기본 문장의 틀, 기본 문장을 만들 줄 아는데 그래서 하루의 단상을 얘기하거나 어떤 객관적으로 벌어진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은 그냥 나열하는 건 잘 하는데 이걸 넘어서가지고 뭔가 어떤 상황을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거나 어떤 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답답함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 구동사를 공부할 타이밍이 왔다고 보면 되고,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추천하는 이 책을 공부하기를 난 적극 권장한다. 자, 그 다음 이제 2번. 자, 그럼 구동사를 왜 배울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야. 왜냐면 많은 영어 선생님들이 그냥 구동사는 중요해요. 원어민들이 많이 쓰거든요. 구동사를 모르면 여러분 영어 못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초보자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보통 이런 느낌을 받아. 그냥 단어 하나로 그냥 얘기하면 되지 원어민들 왜 굳이 그렇게 얘기해? 말은 그냥 내가 말하는 거 걔네가 알아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난 그렇게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구동사를 공부할 동기가 굉장히 약하고 구동사를 미루다가 혹은 영어 공부하는 기간 내에 구동사 한번 공부 안 해보고 영어 공부를 그만두거나 혹은 미루다 영어 공부 맨 마지막 막단의 영어 공부의 이제 핵심인 구동사를 그때서 시작하고 그래서 영어 실력이 굉장히 정체되는 사람들이 많다. 자, 구동사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배워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묘사를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이야. 묘사. 자, 여러분 단어 하나 가지고 동사 하나 가지고 묘사를 하는 건 한계가 있어. 자, 그럼 내가 이제 디테일한 예시를 3가지 정도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말하는 걸 동사 하나로 표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자, 첫 번째 예시. 나는 컵을 들고 있다. 지금 이 문장 시간 좀 충분히 들을 테니까 나는 컵을 들고 있다. 한번 영작해봐. 동사 하나 써가지고. I'm holding a cup. 그거는 컵을 쥐고 있다는 느낌이 좀 강해. 내가 지금 컵을 들고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 근데 여러분 내가 컵을 들고 있다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든 건 활자가 아니라 그림이 떠올랐을 거야. 누군가 컵을 들고 있는 그림.
자, 이거를 여러분은 말을 해야 돼. 묘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거야. 단어 하나 가지고는. 정답은 I'm holding up the cup이야. holding up. 잡아서 up. 움직임의 방향이 up이다. 그래서 잡고 있는 상태로 들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써. 또 하나. 우리는 타이어에 바람을 넣어서 커지게 했다. 우리는 타이어에 바람을 넣어서 커지겠다. 이거 어떻게 얘기할까? 구동사 안 쓰면 어떻게 얘기할래? 어려워요. 만약에 내가 영어를 좀 공부했다 그러면 이거 구동사를 안 쓰는 초보자라고 하면 만약에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 조금 영어에 좀 자신 있는데 영어 문장을 만들 능력이 있다면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Put the air into the tire and make it big. 만약에 내가 초보자의 빙의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 안 해. 문제는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도 얘기하면서 이거 맞나 싶어. 원어민은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야. 문제는. 이거 굉장히 어색한 문장이야. 아무도 이렇게 얘기 안 해. 원어민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We blew up the tire. 여러분 blow란 단어 알지? 불다. 근데 불어넣다. 공기를 넣다. 근데 up에 대해서 개념을 못 잡았던 거야. blow, 우리는 공기를 넣어서 up, 커지게 만들었다. up the tire. 얘기를 들으면 쉬워. 근데 여러분 이거 만들 수 있겠어? 자, 마지막 세 번째. 나는 톱으로 썰어서 나무로 쓰러뜨렸다. I sawed. 그러니까 이제 saw. 톱인데 이걸 동사로 쓴 거야. 톱질을 해서 saw and down the tree. I sawed down the tree. 즉 톱질을 해서 나무를 쓰러뜨린다. down the tree.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 문장을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문장 말을 내가 이거 만들어 보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한글로 얘기했을 때 여러분 활자가 떠올라서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떠올랐어. 그림이 떠올라. 그림이 떠올랐다는 건 뭐냐면 그 상황을 여러분이 떠올리면서 묘사를 해야 되는 건데 이 묘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이 개입돼. 운동의 방향성,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움직임, 여러 가지 것들을 묘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동사 하나, 단어 하나만으로는 이 모든 걸 표현할 수가 없어. 때문에 단어가 2개, 3개가 붙는 거야. 근데 이 단어가 2개, 3개가 붙는데 동사를 기준으로 이제 전치사 및 부사가 붙어서 설명을 하는 거지. 그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을. 운동의 방향이라든지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그 외에 내가 표현하고자 하고 싶은 디테일들을 동사 하나로만 표현하지 못한 걸 그 동사로 연결시켜서 전치사 및 부사로 연결시켜서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고자 하니까 구동사가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원어민도 여러분과 똑같은 답답함이 있었기 때문에 구동사를 쓸 수밖에 없게 된 거라고. 여타의 다른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구동사 원어민 많이 써요. 구동사 모르면 여러분 원어민들 많이 쓰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써야 돼요. 이런 진부한 이유가 아니고 여러분들과 똑같은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느끼게 해준 그 답답함 원어민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원어민들이 그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본인들도 강구한 게 구동사다 이 말이야. 단어 하나를 안 되니까 단어 2-3개를 붙여가지고 디테일함을 설명해서 내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을 묘사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구동사를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말에 한계가 생겨. 때문에 답답한 거거든. 자, 예를 들면 그리고 내가 이제 지금 사진 하나를 올릴 텐데 사진을 하나 내가 보여줄게. 자, 여러분 인에 대해서 배울 때 초보자들은 특히 인에 대해서 얘기해보라 그러면 뭐뭐 안 해라고만 생각해. 그러니까 즉 활자로 기억한다고. 우리나라 뭐뭐 안 해면 인이다. 조금 실력 괜찮은 사람들은 인은 범위야라고 가르쳐. 실력이 더 있는 사람은 그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얘네가 범위로 보는지를 그림으로 설명을 잘 해준다고. 선생님도 이렇게 내가 방금 설명했다시피 세 부류로 나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아는 만큼 선생님을 보는 눈높이가 높아져. 자, 그렇다면 내가 이 책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데 대충 사진을 띄우면서 내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 인에 대해서 사진 몇 장을 찍어본 거야. 내가 지금 방금 인이 뭐라 그랬어? 활자로 뭐뭐 안에가 인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최악이야. 인은 범위가 맞아. 범위가 맞는데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얘네가 원어민들이 범위로 생각하느냐를 여러분이 개념으로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첫 번째 봐봐. 사진 보면은 첫 번째 사진에 기간에 대한 in을 썼어. 즉 in the morning, in the evening, in the afternoon. 여기 왜 in을 쓰냐? 얘네들은 at 1, at 2 어떤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해가 떠 있는 시간. 다 통으로 기간이 in the morning이잖아. afternoon은 뭐야? 저녁이라는 시간 전까지 특정 시간이 아니고 다 범위이기 때문에 그걸 기간으로 봐서 이게 룸이 생겨. 범위가 지금 사진 보다시피. 그러니까 이것도 범위로 본다.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그 in을 쓰는 거야. 그 다음 사진 보게 되면은 내가 전에 한번 영상에서도 사람이 누가 네 얼굴을 때렸다고 했을 때 I punched his face라고 얘기 안 한다고 그랬지. 신체 부위에 닿는 것도 얘는 영역 범위로 생각한다고 내가 언젠가 미드를 할 때 설명한 적 있어. 궁금한 사람들은 내 미드 영어 듣기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면 그 중에 설명이 내가 한 적 있어. 그래서 내가 이 예문 뭐라 그랬어? I punch him in the face. 난 걔한테 펀치를 날렸는데 in the face를 쓴다. 즉 in을 쓴다.
신체 주먹이 닿는 부위를 in을 쓴다. 지금 사진 보면은 부상을 당하거나 총기 사고로 사망을 당한 그 어떤 그 지점 자체를 다 in으로, 신체 부위를 in으로 쓴다고. 거기 이 부위를 다 in으로, 범위로 보는 거야, 얘네들은. 그 다음 사진. 이건 좀 편하지. 어떤 쥐가 어떤 통 안에 갇혀져 있는 사진. 이거는 이런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공간 안에 갇혀 있는 느낌. 이런 그림을 떠올리기 때문에 이런 그림에서는 여러분이 생각한 공간의 범위 안에 있다라는 뭐뭐 안에의 in이 맞아. 근데 앞단에 내가 설명한 두 가지 예시만 보더라도 그냥 우리나라 뭐뭐 안에로는 설명이 안 돼. 맞지? 자, 그 다음 거. 좌측에 보면은 비어있는 게 채워지는 그림도 있어. 이것도 in으로 설명이 돼. 비어있던 걸 채우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이것을 채우시오. 이 빈 공간을 채우시오. Please fill in this form.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Fill in. 왜 fill in을 쓰냐? 비어져 있는 이 서류를 fill in, 채워 넣어주세요. 그때 그러니까 비어있는 걸 채우라는 느낌에서 in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fill만 써봐. fill this form. 안 돼. 그 옆에 보면은 몸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느낌도 채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여러분 끼어들기 이런 거. 예를 들면 수거를 이렇게 외웠어요. Get in the way. Get in the way. 수거 뭐야? 방해하다. 근데 get in the way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다고. 아, 길에 내가 들어가는 거니까 get in the way니까 방해하다구나. 좋아. 그럼 get on the way는 안 돼? 왜 그럼 get on the way도 맞아야지. 길 위에 내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럼 get on the way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get in the, 왜 in을 써니 이 말이야. 이 사진 보면은 옆에 보면 대화, 계획, 약속 같은 게 룸으로 얘네가 가정을 해서 이 룸에, 이 범위에 내가 in, 들어가기 때문에 interfere, 즉 방해하는 개념으로 in을 봐서 get in the way 이런 거에 in을 쓰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단편적으로 이 교재 구성을 보여줬지만 지금 계속 뭘 보여주고 있어? 그림. 전치사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그리고 어떤 활자로 여러분이 기억하게끔 안 해. 이해가 되지? 그리고 그에 따른 예문들을 보여줘. 마찬가지로 이 책도 한 번 본다고 해서 이걸 다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 소화 못해. 계속 봐야 돼. 구동사가 얼마나 많은데. 이해되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쯤에서 나올 만한 얘기. 이제 3번이야. 자, 그러면 구동사를 왜 써야 하는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럼 구동사를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두꺼운 책을 사다가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하는 거냐? 그냥 내가 필요할 때, 그냥 그때 미대에 나오는 거, 그냥 수거 외우듯이 외워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 그냥 그때 써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좋아. 좋아. 좋은데, 내가 말하는 거 한번 듣고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구동사를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을 한다는 거야. 하나의 덩어리로 그냥 생각을 해. 예를 들면 take up, take out 이런 것들 하나의 덩어리로 take up은 무슨 뜻, take out은 무슨 뜻 이렇게 외워서 그냥 모든 구동사를 암기를 하려고 그런다는 거야. 그리고 실력 없는 선생님들은 이런 구동사를 그냥 모두 다 하나의 개별적 개체로 생각해서 이걸 다 외우게끔 시켜. 그러니까 즉 그냥 수거처럼 접근하게끔 해서 수거처럼 하나의 덩어리로 암기를 하게끔 시킨다 이거야. 근데 이게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사실상 구동사를 완벽하게 이해하기까지는 되게 오래 걸리는 방법이야. 자, 그렇게 따지면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외워야 하는 구동사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이걸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예를 들면 take up, take away, take out, take on, take off 이걸 다 개별적 개체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사가 100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한 개의 동사당 이런 식으로 뒤에 붙는 것들이 달라져서 한 개의 동사당 구동사가 10개씩 생길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내가 몇 개를 외워야 돼? 100 곱하기 10이니까 1000개의 구동사를 내가 고통스럽게 외워야 돼. 근데 암기가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야. 암기는 반드시 필요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구동사도 있고 내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냥 통짜로 암기를 해야 되는 구동사들도 있는데 그렇게 모든 걸 개별적으로 암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내가 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1000개를 생으로. 이해 없이. 근데 봐봐. 이런 책으로 통해서 깊이 있게 그림으로 얘네들은 웨스턴 컨트리들은 우리는 동양권, 내가 생각하는 범위는 여기까지만 범위였었는데 얘들은 이런 것도 범위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인으로 예시를 들자면. 그래서 이거에 해당한 예문들이 이렇게 얘네들 만드는구나. 즉 그런 식으로 동사 100개의 동사를 알고 뒤에 붙는 개별적인 이제 여기서는 불변사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게 되면 전치사 및 부사가 10개가 있는데 이 10개의 쓰임법을 정확히 알고 한다면 여러분은 단 110개만 알면 돼. 맞잖아. 동사 100개를 알고 불변사에 대한 10개를 내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를. 즉 전치사 및 부사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야, 내가 개념을. 그럼 이거를 나는 조립을 하는 거지, 조합을 하는 거야. 그럼 나는 110개만 정확히 알게 되면 돼. 동사 10개와 예를 들면 전치사 및 부사 10개만 정확히 개념을 안다면 110개 가지고 방금 얘기한 1000개에 해당하는 구동사를 내가 조립을 해서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어떤 게 효율적이야? 그냥 동사 100개와 하나의 동사에 10개 구동사가 있는데 이걸 다 개별적으로 내가 생각을 해서 이걸 다 수거 외우듯이 다 개별적으로 그냥 하나의 덩어리씩 생각해가지고 이걸 1000개를 생짜로 외울래? 아니면 동사 100개에다가 전치사 및 부사를 내가 정확히 이해를 해서 딱 110개 공부하고 이거를 조합하는 방법을 알아서 1000개를 내가 조합을 해볼래? 이게 더 효율적이야. 얘기만 들어도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아? 이거야. 때문에 내가 지금 1, 2, 3번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1, 2, 3번에 해당하는 이유로 구동사를 모르면은 결국엔 영어를 안 하겠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구동사를 모르면 묘사를 못 하기 때문이지. 즉 디테일한 설명을 할 수 없다. 내가 구동사를 공부 안 하겠다고 하는 거는 고집을 넘어서는 아집이야, 그냥. 영어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본인 고집과 아집을 피우는 거야. 영어를 공부하는 과정인데 구동사 공부 안 하겠다는 거는 아집이라 그랬지.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에 도전하는 거야. 구동사를 모르는데 영어를 잘하겠다는 건. 그러면 사실상 영어를 공부하는 의미마저 사라지는 거지. 자,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나는 이제 책 추천을 할 일이 없을 것 같아.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많은 책을 공부해봤고 많은 선생님들의 인강도 들어보면서 공부하고 연구도 하고 내가 얘기하는 정말 좋은 강의, 내 양심을 내세워가지고 나를 걸고 내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할 만한 양질의 서적은 정말 몇 권 안 돼. 그런 것들이 곧 클래식이 되는 거야. 그런 입장에서 이 책은 클래식이야. 아까 말한 성문과 똑같이, 전에 얘기한 성문과 똑같이. 그래서 영어를 깊이 있게 공부해본 사람들 다 알만한 책이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처음 본다고 해서 이 책의 가치가 평가절하되거나 그러진 않는다. 이기동 선생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평생에 걸쳐서 당신의 인생에 구동사와 전치사 및 부사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시다가 병까지 얻으시고 다시 호전 증세를 보이시다가 다시 또 호전 증세 보니까 또 연구하다가 병으로 별세하신 분이셔. 그만큼 평생 연구하셨던 분이란 말이야. 이거에 대해서, 영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형용사도 연구하시고 문법도 연구하시고 이것도 연구하셨지만 그 중에 가장 애착을 갖고 공부하신 건 구동사와 전치사 및 부사인 걸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알 수가 있어. 자, 그럼 그런 분의 책 여러분이 공부한다 그러면 이 책을 보는 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무조건 되지. 그러면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영어 선생님들이 구동사에 대해서 가르치는 분들, 이 책을 봤지만 추천을 안 해주시는 분들은 있지만 이걸 공부를 안 한 사람들 물론 있어. 이걸로 공부 안 하고. 근데 그런 사람도 타고 가다 보면 결국에 뭐냐면 그 본인의 선생님이 이거 가지고 공부해서 구동사에 대한 감을 정확히 잡아서 그거 가지고 정확히 본인 PPT 만들고 강의 자료 만들어가지고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그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본인은 이 책에 대한 존재를 모르지만 구동사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가르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구동사가 이렇게까지 두껍게 나와 있는 책 자체를 여러분 존재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 많았을 거야. 안 그래? 이기동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랐을 거고.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들은 안다는 거야, 이 책의 존재를. 하지만 이 책을 여러분 보다시피 유튜브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사람들 난 못 본 것 같아,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르길 바라거나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줘봤자 여러분 공부 안 하거나 못할 거라 생각을 단정을 내려버리거나 아니면은 알면은 자기 강의가 안 팔리니까. 어찌됐건 간에 두껍지만 읽어보면 알아. 이 사람이 얼만큼 구동사에 진심이고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알면 이걸로 소화한다면 여러분 영어 실력이 얼마나 향상이 될지 여러분 본인이 알 거야. 그래서 이 책도 난 강력 추천을 하고 따라서 책 추천할 일이 당분간은 없지 않을까 싶어. 이 책 저 책 다 추천하면은 뭐 다 좋다고 얘기하는 것밖에 더 돼? 그러면 이 책을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좀 해나가면 좋을까요? 자, 아까 내가 책을 추천했을 때 이 책을 공부해야 될 타이밍이 온 사람들 내가 아까 얘기했지. 그 사람들은 이제 문장에 대한 이해가 되고 기본 문장을 다 만들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빨리 얘기하고 그 정도 문장을 들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구동사의 필요성이 답답함이 하늘을 찌를 때 그런 사람들 공부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이 책이 답답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즉 갈증이 심하기 때문에 이 책을 읽자마자 오아시스를 만나는 느낌이 들 거야. 외워야 되겠다. 근데 읽다 보면 외워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먼저 이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거야. 그럼 이해를 했으면 두 번, 세 번 읽으면서 적응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 세 번 적응을 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필요한 걸 외워 나가면 되겠지. 그래서 이 책 또한
외우고 끝내겠다는 생각보다는 계속 내가 소울메이트처럼 가져갈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계속 가져가면 되고, 여기서 한 60-70% 정도는 여러분이 당연히 암기가 되어져 있어야 되겠지만 30% 정도까지는 다 암기를 하면 한 100% 암기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해.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때그때 궁금한 것들을 찾아 나가면서 참고하는 서적으로 난 생각했으면 좋겠다. 자, 결국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선생님들, 유튜브에서 만난 선생님들도 다 타고 가다 보면 이런 양질의 서적으로 공부를 해서 고민을 해서 본인의 노하우를 깨우쳐서 그거 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은 어떤 선생님이 또 깨우침을 얻어서 이 책을 굳이 공부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에게 구동사를 가르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에 타고 올라가서 그 기원을 가다 보면은 이 책이 없을 리가 없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모를 수가 있다. 그냥 그 중에 기원을 알려드린 거다. 그리고 왜 기원인지 여러분이 보면 아실 거고. 그래서 당분간 책 추천을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생각한 정말 양질의 서적 2권을 난 여러분 추천해줬어. 자, 이것을 읽고도 여러분이 좀 더 나 공부를 깊이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기동 선생님 같은 저자의 전치사미 부사 연구편도 있으니까 그것도 보게 돼서 이것과 같이 싱크로 시키면 더 많은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영어 리스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진짜 진심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어 컨텐츠를 내가 정기적으로 이제 올릴 테니까 계속 지켜봐 주시고, 오늘도 이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다 그러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 주시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해요. 바이바이.